자, 그럼 단어 먼저 설명을 드리고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빤리라는 단어가 나왔죠. 빤리. 이 빤리 같은 경우는 빤이랑 같은 뜻이에요. 빤이랑. 그래서 이제 빤리 하면 처리하다 라는 뜻입니다. 처리하다. 어떤 일,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처리하다. 네, 처리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을 하는 단어예요. 이제 뭘 처리하는지 이제 뒤에 나온 단어들이 마침 새로 나온 단어니까 보시면 알겠죠. 자, 떵지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떵지. 자, 이 떵지라는 거는 이제 비행기 탑승을 떵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이 떵지라는 단어는 이제 등기라는 한자죠. 등기인데 요걸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찌가 페이지 비행기의 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떵지 요거를 이제 비행기에 탑승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을 해요. 비행기에 탑승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이 혹은 뜻이 좀 구체적인 단어들은 거의 이 뜻으로만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쇼쉬라는 단어가 나왔죠. 쇼쉬. 그래서 수속이라는 뜻이에요. 이 쇼쉬는 한자 그대로 수속 혹은 뭐 절차라는 뜻인데 수속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빨리 떵지 쇼쉬라고 하면 비행기 탑승 수속을 빨리 처리하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떵지 쇼쉬 요건 이제 붙어서 같이 사용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붙으면 이제 탑승 수속이 되겠죠. 탑승 수속. 그 다음 싱리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싱리. 이 싱리라는 단어는 짐입니다. 짐. 짐. 뭐 여행 갈 때 우리가 짐을 싸죠. 가방을 싸고. 그래서 이제 그 모든 물건들을 담는 물건들 자체죠. 그런 것들을 다 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거를 이제 중국에서는 싱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통 이 싱리라고 하면은 뭐 그렇게 조건이 있는 거나 하진 않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큰 것들 있죠. 왜 우리가 이제 특히 여행을 예로 들면 이제 트렁크, 캐리어 그런 큰 짐들을 이제 싱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뭐 등에 매는 가방 뭐 이런 것도 싱리에 포함이 되긴 하겠지만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따로 자기가 몸에 지닐 수 있기 때문에 지니지 못하고 이제 끌거나 이제 들어야 되는 그런 짐들은 싱리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굳이 그렇게 구별을 하는 단어는 아닌데 혹여나 구별을 하고 싶다 하시면 그런 식으로 큰 짐들을 싱리라고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투어윈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투어윈. 자, 이 투어윈이라는 단어는 이제 투어는 이제 부탁하다 할 때 탁자예요. 부탁하다 할 때 탁자입니다. 투어. 그래서 이제 투어라는 단어는 이제 맡기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고 이 윈이라는 말은 이제 보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투어윈이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탁송이라는 뜻이에요. 탁송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운송을 위탁하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윈 같은 경우는 이제 운송할 때 운자죠. 그래서 투어윈 하면 탁운이 되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한자로 쓰면 탁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국에서는 탁송이 아니고 탁운이라고 한다는 거. 그래서 투어윈 하면 운송을 위탁하다. 그래서 탁송하다 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송을 위탁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싱리 투어윈 하면 뭐 짐을 위탁하다, 짐을 탁송하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다음
뭐 밑에 이 두 가지 단어 같은 경우는 이제 명사인데 둘 다 여행을 하는 분들은 공항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보는 단어들이죠. 후쩌 하면 이제 요거는 여권을 후쩌라고 합니다. 중요한 거죠. 신분증이 외국을 나갈 때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 후쩌, 여권. 그 다음 찌표. 죄송합니다. 왜 T라고 써놨지 이걸? 찌표라는 단어는 이제 피어는 뭐 발음 비슷하죠. 표예요, 표. 표란 뜻입니다. 그리고 찌라는 건 이제 비행기를 뜻하는 거예요. 여기선 페이지. 그래서 찌표 하면 비행기표. 그리고 이제 뭐 또 기차표 같은 것도 있겠죠. 후어처표. 후어처표 하면 이제 그 기차표가 되는 거고. 본인이 타는 그런 운송수단 이름 뒤에 피어를 붙여서 표를 나타내죠. 뭐 우리나라도 한국어도 마찬가지처럼 이제 이렇게 비행기표, 그 다음에 기차표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표현입니다. 자, 단어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단어 대부분들이 이제 오늘 새로 나온 단어들이라 문장 하는 데는 이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먼저 我们先去办理登机手续把行李托运了. 우리 라는 뜻이죠. 我们 우리 先 먼저 라는 뜻이죠. 先 먼저 去办理登机手续 탑승 수속을 하고. 원래 이제 CN취 같은 경우는 이제 먼저 가서라는 의미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 뭐 가다라는 뜻은 해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넣는다면 해석을 한다면 먼저 가서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 뭐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빨리登机手续 탑승 수속을 이제 하고 탑승 수속을 하고 혹은 뭐 처리하고 바行李托运了 짐을托运 붙이다 그런 뜻이었죠. 그래서 짐을 붙입시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짐을 붙입시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我们先去办理登机手续把行李托运了. 우리 먼저 탑승 수속을 처리하고 짐을 붙입시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请把护照和机票给我. 자, 请 부탁하다 그런 뜻이죠. 请 부탁하다. 그래서 把护照和机票 여권과 机票 비행기표를 给我 저에게 주세요 그런 뜻이 되겠죠. 请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표현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그 앞에서 이제 그 왜 우리 몸 수색할 때 보면 이제 여권이랑 비행기표도 달라고 하죠. 뭐 그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탑승 수속할 때 여권 비행기표 보여달라고 하죠. 이때 이제 사용하는 직원들이 보통 쓰는 표현입니다. 여권과 찌표 비행기표를 혹은 뭐 티켓을 게이워 저에게 주십시오, 뭐 주세요 그런 뜻이 되겠죠. 네, 그래서
윗문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여행을 간 사람들끼리 할 수 있는 이야기고, 밑에 나와 있는 표현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직원들이 한다든지, 아니면 뭐 단체 여행이면 가이드들이 한다든지, 안내하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표현이죠. 자, 이렇게 오늘 나온 문장 한번 봤습니다. 자, 그러면 문장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거까지 하고 제가 문법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탑승 수속을 처리하고 짐을 붙입시다 라는 표현. 我们先去办理登机手续，把行李托运了。我们先去办理登机手续，把行李托运了。我们先去办理登机手续，把行李托运了。 그다음 여권과 비행기표를 저에게 주십시오 라는 문장. 请把护照和机票给我。请把护照和机票给我。请把护照和机票给我。 자, 이렇게 문장 한번 읽어봤고, 자, 오늘은 어법을 설명을 드릴 게 하나가 있어요. 어법이라고 하기보다는 요건 이제 그 어법을 사용하기 위한 이제 약간 조건 같은 건데, 바츠지입니다. 자, 바츠지에 대한 설명을 오늘 하나 더 하도록 할게요. 당구장. 자, 요 이제 바츠지 이제 약간 조건, 성립 조건 같은 내용이에요. 자, 어떤 조건들이 있냐? 첫 번째로 바츠지의 주어는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의 주체여야 한다라는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츠지의 주어는 동작의 주체여야 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동작이 나오죠. 동사가. 그러면 그 동사는 앞에 나온 이 주어와 무조건 연관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연관이라기보다는 그 주어가 동작의 주체여야 된다. 그 주어가 무조건 그 동작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한마디로 이제 이 위에 같은 문장은 지금 이제 쉼표로 이렇게 나눠놨지만 요 뒤에 투어윈, 바싱리 투어인에 대한 주체는 워먼이 되는 거죠. 워먼이 전체 주어니까. 그래서 이 짐을 붙이러 가는 이 운송을 위탁하는 행위 자체가 주체가 워먼, 우리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문장의 첫 번째 이제 주어는 동작의 주체이어야 한다라는 의미인 거고. 자, 그다음 두 번째로 이 목적어가
동작에 이 동사가 미치는 대상이고 그리고 이제 특정적이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이 목적어는 동사가 미치는 대상이어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목적어는 이제 특정적인 것이어야 한다. 좀 밑에도 적을게요. 그냥 헷갈리겠다. 동사가 미치는 대상이기도 하고 그리고 반드시 특정적인 것. 한글을 이렇게 못 쓰지? 특정적인 것 여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특정적인 거라는 거는 이제 이 목적어 자체가 이 동작에 무조건 영향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 특정적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 목적어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미가. 그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로 이제 명확한 지칭. 이거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첫 번째로 이제 명확한 목적어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암시적인 목적어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 명확한 목적어라는 거는 이제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바, 싱리. 이건 싱리는 이제 의미가 있는 단어죠. 이 자체로 짐이란 뜻이니까. 요런 거는 이제 명확한 목적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암시적인 목적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이제 뒤에 보통 뭐 대명사가 올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앞에서 배웠던 물건이나 뭐 동물을 가리킬 때 쓰는 타 있었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바타라고 한다면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모르죠, 이건. 만약에 이 대화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내용에 만약에 바타라고 했으면은 이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고 있는 사람들은 이 타가 뭔지는 알겠지만 이 사람들 대화를 처음부터 안 들은 사람들은 타가 뭔지 모르겠죠. 요게 이제 암시적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중국어로 이제 지칭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명확한 목적어를 중국어로 이제 밍즈이라고 합니다. 밍즈. 그리고 이제 암시적인 이 목적어를 중국어로 안즈이라고 해요. 뭐 이거는 뭐 자세하게 들어가서 이제 문법적인 표현들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굳이 기억을 해 두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나누는 게 있구나라고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내용들은 아니에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요게 이제 중요하죠. 요 3번이랑 4번이 중요합니다. 3번이랑 4번. 1번,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말 그대로 그냥 뭐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문장에 영향이 있거나 한 건 아니지만 이 3번 같은 경우는 문법이랑 약간 관련이 있죠. 동사 뒤에는 이제 결과나 이제 영향을 설명해주는 기타 성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동사 뒤에는 기타 성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문장 뒤에는 기타 성분이 반드시 있어야 함. 기타 성분이라는 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러라든지 아니면 동사 중첩. 앞에서 우리가 처음에 바츠지 할 때는 이제 결과보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그거 위에도 이렇게 동사 중첩이라든지 혹은 뭐 동사의 목적어, 자, 목적어가 더 오는 경우 이런 동사의 목적어 그리고 이제 각종 보어들 이런 식으로 이제 기타 성분들이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기타 성분이 없다면 바츠지는 성립이 안 돼요. 바츠지를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문법적으로는. 자, 그래서 이렇게 써야지. 자, 이렇게 이제 기타 성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자,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게 없으면 요거는 문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뭐 위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의미적인 내용이고 3번 요거는 문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잘 봐두셔야 돼요. 동사 뒤에는 기타 성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기타 성분들은 러 그리고 동사 중첩 혹은 동사의 목적어 아니면 보어 등등 여러 가지 기타 성분이 들어갈 수 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요것도 이제 문법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4번. 자, 이 4번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부정 그리고 이제 이 기타 다른 성분도 이제 조동사들 이런 것들은 도대체 바츠지에서는 어떻게 써야 되냐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부정부사 혹은 이 조동사는 바의 앞에 놓여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바의 앞에. 자, 부정부사 혹은 조동사는 바의 앞에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정이다 그러면은 이제 이 바, 싱리, 투어윈 이라는 표현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예를 들면 그러면 여기서 부정은 바 앞에 와야 된다는 얘기죠. 바 앞에.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조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보통 이제 능원 동사들이 꽤 많이 오죠. 능원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능 혹은 뭐 야오 그리고 뭐 후이 많이 쓰는 것들 써드리는 거예요. 그다음 뭐 샹 등등. 이럴 때 이제 제가 능원 동사로 예를 들었어요. 능원 동사를 제일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능원 동사들로 예를 들었고 이제 조동사 안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샹, 바 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바의 앞에 이 부정부사나 조동사들이 들어간다는 거 이것들을 이제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두 가지 3번이랑 4번 잘 기억을 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뭐 1번,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바츠지의 이제 좀 의미적인 내용이고 3번과 4번이 문법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요 3번, 4번만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바츠지에 대한 조건, 성립 조건, 뭐 사용 조건에 관련해서 오늘 한번 훑어봤습니다. 솔직히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3번, 4번 빼고 뭐 1, 2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뭐 이런 게 있구나라고만 보고 이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중국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저는 내일 아침에 또 중국어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